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를 향한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이 다가왔죠. 과연 그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하나하나 좀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오늘 이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가 됐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가 다소 어려운 시장이 보였던 만큼 실적 중심의 이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고요. 우리 시장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 어제 보여줬었죠. 아마존이요, 1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3% 하락이 나온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날도 3% 상승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10%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우리 시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리 기판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도 역시나 강합니다. 어제 굉장히 강력한 이슈 하나가 나와줬었죠. 이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 시장 진출을 선언하게 되면서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소식 전해왔고요. 오늘까지도 온기가 여전합니다. 또 전력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강한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HBM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실리콘, SiC 웨이퍼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맥이 쏠리고 있고요. PCB도 현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IT 전방 수요 회복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 전망이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신텍 개별주를 중심으로 현재 강하게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강하죠. 이 밤사이에 미국의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4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1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밝혔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휴림 로봇,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 오늘 장에서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로봇입니다. 또 방산 너무너무 강한데요. 매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다고 어제 현대로템 밝혀줬었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현대로템 중심으로 방산도 오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흐름 지금 바로 챙겨보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22% 살짝은 눌린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2,530선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입니다. 0.09% 다행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740선, 3개월 만에 되찾은 740선 쉽게 잃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는 나란히 매물 쏟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시장이 지난 주간 흐름을 좀 한번 훑어보자면요.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화, 수, 목 3거래일간의 이 월요일의 급락분을 뛰어넘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에서 이 정도의 되돌림이라면 좀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후장에 외인 수급만 좀 잘 버텨준다면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살짝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나의 계절까지 쉬어가서는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비중 세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많은 상담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여러분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엔비디아가요 벌써 이렇게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딥시크발 이슈가 있었던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이 덕분에 오늘 반도체 굉장히 강하네요. 예.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딥시크 이제 충격 부분들은 반도체 악재가 아니라 대중화했던 선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의 어떤 중장기 청사진의
어떤 비전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이제 축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 트렌드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HBM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드디어 날아올랐던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대중화를 촉발시키는 그런 충격의 개념이지 반도체가 망한다 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게 1, 2주 뭐 2, 3주 사이에 적중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들 잠깐 보시고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 이제 부분들은 전체 큰 흐름에서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여기서 눌림목을 받았다가 행보를 하다가 위쪽에 또 방향성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하고 거의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뭐 숨고르기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생각보다 반등에 좀 송구하는 모습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크게 이제 조정을 보인 뒤에 쌍바닥 보인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존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강세 기조가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어떤 흐름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전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코스피 부분들은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역헤드 숄더, 그 다음에 박스콘 다시 한번 충격받고 거의 회복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건데 1월 초, 그 다음에 2월 초에 어떤 주기, 한 달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3월, 2월 달에 강세,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12월은 거의 쌍바닥이고 1월 강세, 2월 강세, 그다음에 3월 강세, 적산병 형태가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의 형태로 보시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월 달 강세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월중 충격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월말 강세 진행이 되면서 적이병 또는 적산병의 어떤 흐름들이 뭐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더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상당 부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헤드 앤 숄더 형태 그리고 견자 형태 신고가를 벌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12월 초가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12월 초기 때문에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그러니까 3개월째, 그러니까 양봉이 지금 3개월째 진행이 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들 지금 환율이 이제 21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환율이 안정이 됐을 때 21선 아래에 내려왔다가 서서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지 시장의 이제 강세 시그널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환율 충격이 좀 다가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관세 관련된 협상 카드로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의 전략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제 보복 관세 물론 유예됐지만은 25%씩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이제 10%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또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 한가운데 딥시크했던 충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충돌들이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중심이 딥시크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중화의 어떤 선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AI 쪽에도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샘 올트만이 이제 방안을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샘 올트만 이 세 사람이 회동을 하면서 한미 삼각 구축 체계를 구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그 현재 법원의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그 이제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행보가 나와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이제 부활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게 된다는 것은 TSMC를 접수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대만을 유일한 카드로서 생태계 구축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삼성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의 초점을 맞춰준다면은 플랜 B라는 것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삼성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국이 대만을 현재 접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론은 TSMC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생태계 구축에서 대만을 이제 패싱하는 어떤 플랜 B도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우리나라에게는 또 다른 부분인데 다른 종목,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이제 시장에서는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 관세가 부여 자체도 안 돼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서의 최우선국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관세마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오히려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 시장을 본다. 다만 수혜 섹터 쪽으로만 거의 집중하자. AI, 로봇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는 전략들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정말 이제는 딥시크 충격이 아니라요. 딥시크 효과로 봐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대로 딥시크 이슈가 이제로는 호재로 소화가 되면서 오늘 반도체 지금 이 시각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화면 하단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 마련해뒀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이 상승 종목은요. 아모센스, 램테크놀로지, 클로봇, SOS랩, 그리고 DB하이텍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10년을 단 일주일 만에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요. 스타게이트도 그렇고요. 이 섹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섹터의 수급까지 같이 끌어모으고 있어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제 대거 급등을 해줬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상한가에 이제 급등한 종목이 이제 아모센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모센스가 오늘 뭐 상한가 점상이 좀 같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영업이익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면서 중국의 이제 보복 카드 관련된 부분에 최대 수혜주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아모센스, 아모그린텍, 그 다음에 사마그룹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이 일단은 좀 상승의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선 충전 패드나 이쪽 관련된 센서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짬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아모그룹주에서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업체인데. 아모그린텍도 페라이트 관련된 자성소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서의 메리트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까지 갔다가 오늘 8%까지 빠졌는데 원 바닥의 박스권 상단에 좀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하고 아모그린텍하고 같은 이제 어떤 밸류체인으로 보고 후발주로 접근하신 전략들도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아모센스를 좀 살펴봤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그 중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날아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두 번째 SOS랩 같은 경우에 장중에 계속해서 오늘 24%까지 약간 올라줬는데 SOS랩은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빛을 이용한 센서 기술 이 부분에 거의 이제 특화된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SOS랩이 이쪽 상용화 가능성들이 있는데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에서도 라이다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SOS랩이 어떻게 보면 로봇에 먼저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라이다 같은 경우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60km, 80km, 100km 고속으로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약간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이 걷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는 그런 부분인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접근을 좀 해주면서 이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SOS랩이 사실은 라이다 쪽에서는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다가 이 대중화되는 카메라 센서 다음에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24%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센서 쪽에서는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자율주행 칩 관련된 부분에서는 칩셋 미디어, 텔렙시스, 넥스트 칩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이제 보이지 않게 작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요거는 라이다 위주의 어떤 그 성장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레이더도 또 새로운 어떤 그 고급 기종에는 또 장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레이더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 3D 레이더 기술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두 번째 분야의 레이더 쪽의 성장세가 조금 돋보이는데 라이다처럼은 상당히 좀 약간 탄력적 움직임이 약간 덜한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뭐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순환매로서 뭐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눈에 띄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 특별법 부분들이 요야에서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야당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딥시크 충격 뭐 이게 너무 이제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같이 AI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하고 같이 묶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관련해서도 판결을 일단은 뭐 존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도 좀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앞으로 부분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 부분에 좀 특화되는 것도 있고 또 DB하이텍이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강자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제 강세의 모습인데 이쪽 관련된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되면서 오늘 크게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DB하이텍의 오늘 특징적인 종목인데 조정이 있어야만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후발주로 뭐 올라온 종목군들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은 언급을 좀 하지 않았지만은 어버 반도체, 전력 저전력 관련된 또는 전자 제품에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이 29%까지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 뭐 그다음에 이제 사피엔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도 대거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참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아마도 자율주행 칩에 관련된 넥스 칩, 가온 칩스 이런 종목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쪽 IP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반전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 약간 인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그 한번 넘어가면은 텔렙치스가 좀 있습니다. 텔렙치스는 이쪽 넥스칩이나 이쪽 자율주행 관련된 칩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적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이익이 상당히 더딘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칩 쪽에서도 오늘 후발주로 얼마든지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순수 전력 반도체 부분들은 뭐 KC 뭐 이런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쭉 보시면은 그 중에서 약간 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램 테크놀로지 이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 테크놀로지가 이제 갭상승해서 현재 갭을 소화하고 운봉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크게 상승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램 테크놀로지 갭상승에 출발했다가 크게 밀렸지만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이쪽
그 관련된 유리기판 쪽에 어떤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꾸준한 부분들이 삼성전기가 아마도 수혜주로서 삼성전자의 약간 전략적 행보의 수혜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승 이런 그 터닝 과정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뭐 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징주로 어떻게 보면 램 테크놀로지를 하신 분들은 갭상승의 음봉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 십자 도정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후발 종목군들 대형주 쪽 삼성전기나 SKC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한번 마지막 5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죠.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섹타로 보시면은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클로봇이나 시메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완성 어떤 조립 업체가 그동안의 시세를 많이 좀 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어떤 파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나 시메스 뭐 이런 종목이 올라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쪽 관련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RS 오토메이션이나 SB 시스템즈 이쪽에서, 그다음에 뭐 사면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의 이제 부품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RS 오토메이션도 제가 언급을 좀 했었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고 됩니다만은 직전 고점 돌파 안착하려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하고 아지네스텍 뭐 중소형 종목군들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한 슈팅 보여주고 있는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 위주로 저희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만나봤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급락하는 종목들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오늘 좀 대왕고래, 이 동해 유전 관련주들, 게임주들 강하게 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바로 명쾌한 솔루션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 방금 만나본 종목들 이전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도 전문가님의 보충 수업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잠시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절대 상승률은 쉬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 과연 어떤 친구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바로 들어와 줬네요. 7만 원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두산 로보틱스 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만 9,800원, 약 200원 정도 이 주당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차트 흐름을 좀 보니까 오늘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5일선까지 좀 완전히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예,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온탑인 시절 부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좀 했죠. 그러면서 상장하고 나서 빠지더만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원탑은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또는 산업용 로봇이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독주하면서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용화가 가장 빠른 부분들은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협동 로봇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용화가 아직은 되지는 않고 있죠. 일부의 해외 업체에서만 상용화 시도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이 밸류에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 소외된 부분도 있고 또 이쪽 관련된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경쟁이 계속해서 가소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독보적 기술이다 보다는 시장 침투를 하기 위해서 한 여러 종목군 중 하나다라는 인식이 조금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덜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 선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올라오겠지만 또 쉬어갔다가 또 몇 달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로봇 관련된 부분, AI 관련된 부분이 좀 시세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은 여기서 좀 답답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상승의 흐름들의 또 순환매를 타면은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한번 그어보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7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5만 원대에서 좀 올라왔다가 한번 상승 2단으로 올라오면 대략적으로 8만 9천 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디매매 시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한 차례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시점 잘 보시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00원에 10% 비중 주셨고요. 네오셈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시각 4.91%, 약 5%에 달하는 급등세 보여주게 되면서 10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어제 바로 적산병 나와줬고요. 또 오늘 거래량까지 붙어주면서 순식간에 21선 뚫고 올라가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자, 그 반도체 장비 업체, 그 관련된 테스트 장비 업체로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SSD 쪽에 어떤 장비, 기업용 eSSD 시장이 약간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에 어떤 성장성, DRAM하고 랜드 플래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HBM 위주로 또는 HBM하고 DRAM 위주로 어떤 성장성이 돋보이지만은 또 이제 SSD 시장에서도 상용화가 같이 이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SSD 시장도 커질 수가 있는데 네오셈은 이쪽에서 약간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온바닥까지 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최근 뭐 이 3,000원짜리가 지금 이 16,000원 이 정도까지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갔죠. 그리고 한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에서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는 그런 최근의 또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이제 11,500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부터 반도체 순환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반등에 성공할 것 같고요. 추세로 보면은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최근 저점을 다시 한번 지켜주고 있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의 진폭으로 보면은 이 14,000원, 13,800원 정도 되네요. 13,800원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이 정도 두고 한번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잠시 이제 올봉으로 좀 환산을 해서 보면은 ESSD 시장의 좀 성장성 부분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약간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도 저렇게 내 종목 하나하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은요. 효성중공업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54만 원에 20%. 어제 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었죠. 그런데 이 매수가가 54만 원이라니 굉장히 좀 높으신데 어제 참고로 52주 신고가가 54만 9천 원을 터치했고요. 지금 이 시각 되돌림 나오게 되면서 약 5% 급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50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살짝 불안한 게요. 최근 1년간 54만 원 매수가가 잡히는 게 어제 단 하루거든요. 예, 약간 불안하기는 불안합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의 이제 올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출발은 사실 이제 박스권 돌파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어떤 시장에서 물론 이제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박스권 돌파, 중장기 성장성을 알리는 이런 시그널이 2023년도부터 나왔죠. 2024년, 2025년 이렇게 되면은 연봉상 적산병이 보통 시세는 화려한 시세는 3년 이게 말이기 때문에 2023년, 24년, 2025년 여기에 어떤 흐름들도 갈 확률이 많다. 중장기적으로는 쭉 가다가 뭐 올해 이제 피크 정점을 이제 보일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망도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시세는 선반영이 되면은 아무리 뭐 좋다 할지라도 또 저점에서 3년째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더라도 전체 조정을 한번 크게 보였을 때가 이제 22만 원 정도가 좀 됐었죠. 근데 22만 원에서 지금
더블이 되면은 약 44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44만 원도 다시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은 나와주는데 과연 얼마까지 나와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22만 원에서 한 그 3배수, 그러니까 2배수, 3배수, 4배수 이런 것들은 어떤 변곡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66만 원 부분들이죠. 66만 원 이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54만 5천 원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이제 보여지지만은 좀 더 이제 가져가는 전략들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66만 원 정도에서 마디매매 시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66만 원 시점 다시 한번 저희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MK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9,800원에 10%, MK전자 저희 얼마 전에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 6.79% 강하게 현재 좀 매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78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전문가님 참 이 MK전자 차트를 보니까 진입 시점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네요. 예, 그 딥시크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이제 포함이 좀 돼서 MK전자가 이제 크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 딥시크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제재가 대동단결 다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이제 성장이 약간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딥시크가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부분, 물론 가성비 또 다른 딥시크와 같은 가성비를 꿈꾸는 새로운 버전의 구글의 라이트 버전, 경량 버전도 계속해서 뭐 출시가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약간 덜할 수가 있지만은 온주라는 그 타이틀의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의 그 파급력은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수혜주로 꼽았던 MK전자도 이격이 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딥시크의 또 반격 또는 제2의 딥시크를 꿈꾸는 중국 내 새로운 기업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양상이 전개될 것 같은데 MK전자도 이런 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끝나지는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한번 보다 여기서 점상이 갔죠. 그다음에 갭상승에 무너졌지만은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거의 다 받는 것 같고요. 숨고르기 거래량이 거의 급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내 제2의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이 또 뭐 출연이 된다든가 딥시크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반격 카드가 나와줄 수가 있으면은 MK전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지금은 좀 약간 물려 있지만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 차례 더 슈팅이 돼서 11,000원을 한 번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출발선이 지금 한 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더블이 되면 14,000원이죠. 보통은 더블 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약간 더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의 8분응선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12,000원 이상은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12,000원 이상까지 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략 주셨네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한전 KPS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00원에 30%. 또 오늘 원전 섹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죠. 좀 경장이 2.37% 현재 파란불 켜게 되면서 45,250원 선에 거래 중인 한전 KPS인데요. 전문가님 결국에 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가 좀 포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원전 섹터 전체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요. 예. 이
전체 뭐 슬로베니아 쪽의 악재만 좀 있지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소형 원전 SMR 시장이 약간 커지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에도 장착이 되면은 이렇게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은 평생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부분들이 사실은 온전입니다. 온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소형화 기술력을 고도로 축적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정 연료로서의 가능성이 사실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 시장은 계속해서 뭐 커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뭐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의미가 존재를 하지 않고요. 한전 관련된 발전 설비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한전 KPS가 좀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한전 KPS는 약 시총이 한 2조 정도 좀 되죠. 근데 매수가가 이제 4만 6천 현재 4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 약간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밀리고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약간은 삼각수렴 형태로 조금은 바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약간 돌려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1선 지지받고 있고요. 또 아랫꼬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출발은 보통 탄생 파동 절반을 꺾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본다면은 4만 원대에서 지금 2차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가 되면은 한 6만 원 정도가 50%가 나오는데 이 정도 한번 요거를 신고가를 한번 더 돌파를 좀 해줄 확률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6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목표가라니 다시 한번 좀 반전 기대감 가져보게 하네요. 다음으로는 SM 말씀 주셨는데요. 8만 900원 저희 말씀 주셨고요. 또 20%의 비중 주셨습니다. 엔터가 확실히 좀 관세 무풍지대의 수혜를 톡톡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SM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면서 8만 8,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강하게 볼까요? 좀 더 들고 가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언급을 좀 해보면은 최근에 관세 부분에서 현지에서 만약에 이 공연이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수혜적인 업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제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한 절반 정도 조정.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 이제 더블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5만 5천 원의 관점이 더블이면은 약 11만 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한 11만 원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1만 원 선까지는 거의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10만 원 선이 제일 중요한 저항선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이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 제시를 좀 하면서 좀 더 두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뭐 증권과 미디어 또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이렇게 물동량이 필요 없는 산업이 관세 리스크에 우려가 적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 관련된 많은 종목들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 더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정말 아쉽지만 벌써 시간 1시간 다 지나갔네요. 과연 오늘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을지 저희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AI 굴기에 AI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피가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 관망세에 2,530선에서 약보합권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팔자세가 다시 한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 고용지표 공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메타가 각각 1%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